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의 수준을 알고 또 트레이너들을 분별하게 돼서 실제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고 목표를 이루는, 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됩니다. 자,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떤 아이가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더라. 어떠한 전체적인 것을 약간 함축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어떤 원인을 넘어서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이 있는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한번 순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지금 저의 영상 같은 경우 JM 워크아웃, 특히 이제 저의 강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평균 한 40분에서 1시간이 조금 넘어가는 강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 중에 시청하시면은 되게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출퇴근길 또는 그거보다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경청을 하시면은 잠이 아주 잘 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뭡니까?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된다.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된다. 됐다라는 게 더 멋있겠네요. 됐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다. 자, 성인이 됐다. 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다. 자, 요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제목을 보면 벌써 결석과 다이어트의 실패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벌써 추측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전문적인 개인 트레이닝 지도,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면서 느낌이나 따라다니게 하는 그런 행위적인 수준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면서 과학적 공식이 실제로 적용되는 전문 실제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해 온 지도 벌써 19년 차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사회 직위의 높낮이와 남녀노소 분들을 지도를 해왔죠. 자,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자,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 자,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 자, 아이가 결석을 자주 합니다. 자, 아이가 왜 결석을 자주 할까요? 자, 아이가 결석을 자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이제 몸이 좀 아프다.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몸이 아파서 결석할 수도 있지만, 나 가기 싫어. 어린이집 가기 싫어. 유치원 가기 싫어. 막 때를 써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면 가지 마. 가지 마. 이렇게. 뭐예요? 예, 가기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서. 결석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결석을 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거죠. 아파서 실제로 못 가든지, 또는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 근데 이 아프다는 것도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조금 아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열이면은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못 갈 수도 있지만은 고열도 아니야. 그냥 조금 기침하고 그래. 기침하고 그래. 약간 기침 정도? 살짝? 살짝. 그런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안 간단 말이에요. 결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석을 해요. 결석. 싫어서 안 가던, 조금 아파서 안 가던, 많이 아파서 안 가던 결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빨간 펜을 좀 꺼내 볼게요. 자, 진짜 아파서 안 간다. 열이 뭐 거의 40도, 뭐 38도 이상. 그래서 정말 막 애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된다. 또는 입원을 해서 링겔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결석을 하게 되는 거. 이건 참결석이라고 할게요. 참결석. 자, 이런 진짜 참결석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빈도가? 자주 없죠.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잔병을 치른다고 해도 뭐 어떤 환절기라든지 이럴 때, 유행이 있을 때, 그럴 때 한두 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두 번에서 세 번이더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참고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생 때, 79년생이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로 불리지만,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국민학교라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태클 걸지 마세요.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열이 38도가 됐었어도 학교에 가서 양호실도 안 가고 엎드려 있지도 않고 힘든 몸을 이렇게 하면서 수업 다 마치고 집에 왔어요. 왜냐? 결석을 하면 안 되고 개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근, 아파도 고열이어도 학교에 가서 꼬박꼬박 가서 개근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석이라는 게 없었죠.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래도 정말 아플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만큼은 아니어도 저처럼 그냥 참고 나간 거 아니어도 진짜 뭐 환절기랑 이런 유행, 어떤 독감 유행 이런 시기에 그래 1년에 두세 번 하루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밑에 제가 얘기한 싫어서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초등학교 안 가는 그리고 조금 기침하고 그래. 아유 그래. 야 가지마. 자, 아이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가기가 싫어. 그래도 그것을 실제로 못 가게 그래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건 누구예요? 결국에는 아이가 기침을 조금 해요. 꾀병을 부려. 아니면 또 부모가 얘 기침하니까 쉬게 하자. 충분히 가도 되는데 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 아랫부분에서 발생되는 이 결석의 실질적인 원인은 아이가 가기 싫어하고 아이가 조금 기침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의 영향이었던 거죠. 애가 가기가 싫어. 나 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래 가지마. 그래 가지마. 그리고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애가 좀 어디가 아파서 오늘 못 가겠네요 하고 변명해주고. 자, 그런 부모의 어떤 결정이죠. 아이가 실제로 아픈 거를 제외하고 싫어서 가기 싫어서 조금 기침해 조금 아프면 가기 싫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내가 아픈 척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뭐 조금만 가기 싫으면 아픈 척하고 이렇게 좀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뭐 유치원, 뭐 요즘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 다음이 뭐예요? 중학교. 그럼 중학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그리고 뭐예요? 대학교. 그리고 뭡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직장이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기다가 학원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학원 또는 과외.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직장, 근데 학원, 과외까지 있죠. 자, 이 정도 딱 적으면 벌써 저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조금 이제 캐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뭔가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어렸을 때 가기 싫어. 조금만 아파도 가기 싫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쉬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올 때 또는 초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조금만 아프면 빠지고 자기가 뭐 하면 빠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요. 학원에 왜 등록을 해?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학원 다녀서 이제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 부모가 등록을 시켜줍니다. 부모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은 거에서 정말 한 막 40%, 많게는 막 절반을 아이의 학원 여기저기 보내는 거, 여러 과목 등록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원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숙제하고 이거 나와야 돼. 뭐 해야 돼. 그런데 얘는 숙제도 안 해와. 그리고 툭 하면 빠져. 왜 그럴까요? 자, 부모님이 돈을 많이 내서 학원에 보냈습니다. 공부하라고. 자기도 학원에 가겠대요. 왜냐? 자기 또래 애들이 다 학원에 다니니까 자기가 학원에 안 가면 또 소외되는 것 같아. 근데 등록시켜줘서 학원에 갔어. 근데 툭 하면 아프다고 안 가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과제를 내줘도 과제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자기가 싫은 거, 조금 이제 기침이 있어서 가기 싫은 거를 부모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하니까 이 뇌에, 이 A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이 A라는 사람의 뇌에는 판단 기준과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성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들어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됐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만 사회라는 곳에 우리가 속했을 때 지켜야 되는 법이라든지 규정, 룰이 있다. 어떤 회사의 또 내부 규정이 있다. 그런 걸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의견만을 자꾸 얘기하면서 뭐 7시까지 출근을 다 하셔야 되는데 자기는 조금 더 늦게 나가고 싶고 툭하면 조퇴하고 싶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가기 싫어서 조금만 아파도 빼먹고 싶은 거를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애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떠나서 초등학교 가도 조금만 아파도 자기 학교 안 가요.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 가지마.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애는 여기서부터 출발된 게 계속 이어져서 뭡니까? 툭하면 결석, 툭하면 지각, 툭하면은 뭡니까? 조퇴, 결석, 아예 안 가고. 지각, 늦게 가고, 조퇴 뭡니까? 오전만 좀 있다가 오후에는 가버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육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 건 있으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해줘야 되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빠지게 된다면 대학교, 뭡니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없이 자기 위사대로 결석을 하고 조퇴를 하고 하다가 애팍점 먹고 계절학기 듣고 이러는 난리들을 치죠. 그러다가 군대를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결석도 하고 막 다 해.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 자, 군대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뭐 요즘 군대가 이제 좀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규정을 내가 다 따라가야 되는 데죠. 그러니까 군대가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내 위사와 상관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뭐 자유시간도 있지만 자유시간에도 규정은 있죠. 지켜야 될 것이. 군대에 가니까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들만 잔뜩 해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사병이 돼요. 관심사병. 관심사병이 뭐예요? 야, 저놈 군대 왔는데 군대 적응 못하겠구나. 저거 말 안 들을 놈이구나. 지멋대로 할 놈이구나. 다양한 이유와 조건에 관심사병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집중해서 관리를 하죠. 자,
이런 학생이 졸업을 하고, 아니, 졸업이 아니고 이제 전역이겠죠? 전역을 하고 다시 대학교 복학을 하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으면 전역을 해서 이제 뭡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죠. 자, 직장에 면접을 보고 운 좋게 이제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 갔습니다. 자, 어떤 직장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대표님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중소기업 대표 분야는 전자 쪽 부품 생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자 쪽 부품 생산 업체예요. 중소기업인데 전자 부품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님인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이. 그러면 이 중소기업의 전자 부품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의 대표님이 구인을 했습니다. 직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겪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님은 또 오냐 하면서 그래 쉬어 가지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막 그랬던 애가 결국에 모든 걸 거치고 직장에 뭐예요? 이 구인을 해서 이제 구직이 된 거죠. 뽑았습니다. 대학 나왔고 과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취직을 시킨 거예요. 면접을 그래도 운 좋게 통과를 한 거죠. 뽑았어요. 자, 이 회사는 이 중소기업은 이 A라는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을 뽑은 이유가 있죠. 뭡니까? 업무가 있겠죠. 업무.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의 업무가 있겠죠. 각자의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이 되면서 이 회사는 돌아가고 생존을 넘어서 수익까지 내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경제 활동을. 자, 그런데 갑자기 안 나와요. 출근을 안 해. 왜 출근 안 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아프다네요. 아프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너무 열이 많이 나고 해서 오늘 출근을 못 하겠대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사회도 그래 환절기나 약간 뭐 독감이 유행할 때 그럴 수 있지. 그래 아프다. 그래 오케이. 그래 하루 집에서 쉬어. 하루 집에서 쉬는데 대신에 진짜 아파서 쉬는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의사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면은 속으로 시발시발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출근하기 싫어서 몸이 약간 찌뿌둥해서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진단서 떼가지고 오라니까 시발시발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오후에는 좀 나갈게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죠. 자, 그래. 그러고는 회사에서도 그래. 이놈 뭐 몸이 뭐 독감 유행하니까 뭐 그러니까 잠깐 아팠을 수도 있어.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퇴를 하게 됐대. 며칠 있다가 조퇴를 한답니다. 조퇴. 다시 적을게요. 조퇴. 오전만 근무하고 갑자기 오후에 나가봐야 되겠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 차가 사고가 났는데 뭐 그 사람을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굳이 지금 조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제 뭐 월차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 녀석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반차를 쓰려고 하네? 그래도 그래 우리 회사 와서 열심히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 반차 써 좋아 조퇴 오케이 보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휴가를 쓰네. 휴가 써 그래 오케이 좋은데 휴가 쓰는 건 좋은데 우리 회사가 제일 바쁠 때 갑자기 휴가를 쓰는 거야. 뭐지?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분주해지는 시기에 이 한 명이 빠졌을 때 업무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부하가 엄청 커지는데
휴가를 제일 바쁠 때. 제일 바쁠 때. 다르게 얘기하면 회사가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써. 가. 이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야, 요 놈 약간 개념 없는 놈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개념이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뒤에 뭐예요? 또 비슷한 이유로 또 결석을 합니다. 조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 패턴을 보니까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일을 제대로 해서 회사에 필요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제 퇴사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퇴사를 위한 사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왜 퇴사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시발시발 할 거예요. 또 시발시발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 모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시발시발 할 거예요. 시발시발 할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왜 퇴사 당했는지도 모르고 시발시발 할 거예요. 회사가 이상하다고 하겠지. 자, 그래서 요까지 한번 보면은 어렸을 때 조금 몸이 찌뿌둥해, 어린이집 가기 싫어. 그런데 엄마가 너 그래도 가야 돼. 꾀병이야. 이러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가야 돼. 그러면 아이는 규정이라는 걸 지키고 책임감이 생기고 자기가 뭘 원하지만 그거보다 뭘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힘들어도 뭔가 합니다. 룰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집 또는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서 대뇌에 그러한 어떤 시스템, 웹이 설치가 딱 돼야 돼요. 윈도우면 윈도우 프로그램이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웹들이 깔려서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뭡니까? 출석, 참여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출석은 기본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업무를 할 때 업무에 집중하는 참여도, 집중.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은 그 외적으로 더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뭐 조금만 하면 부모가 그래 하지마. 뭐 조금 이러면 그래. 나 이거 사줘 하면은 그래 사주고. 자기가 막 원하는 걸 다 해줬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가고. 그러던 애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결석도 하고 그러고 군대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관심사병하고 취직을 했더니 회사에서도 개판을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런 거를 거쳐서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A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잘 안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 A라는 사람. 이런 것을 거쳐서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회사에서도 잘리는 이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이 있어요.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 보이시죠? 자, 뭡니까? 자, 조금 이제 클로즈업해서 조금 이제 줌을 당겨서 이 보드가 좀 크게 보이게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글씨를 알아보기가 조금 이제 편할 수 있지만은 너무 이제 당기면 저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광각 렌즈 조금 이제 널찍하게 해서 조금 시야가 좀 편하게끔 널찍하게.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제 약간 뭐 프로맥스나 뭐 노트나 울트라 약간 이제 좀 큰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글씨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패드라든지 이제 노트북 또는 요즘은 이제 큰 대형 TV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일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회 부적응자예요.
이렇게 어린이 때부터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막 이렇게 커가지고 회사 들어가서도 개판치고 이러고 막 다른 회사 또 들어갔다 또 개판치고 다른 회사 들어갔다 개판치고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야, 나 그 회사 그만뒀어. 씨, 회사가 이상해. 나 조금 조퇴하고 그랬더니 씨, 일 나오지 말라네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만두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뭡니까? 이 새끼, 야, 우리 회사에도 이런 놈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그런 놈이었구나 하면서 친구들도 이제 걔를 걱정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회 부적응자. 내 친구가 사회 부적응자였던 거야. 그런 거겠지? 자, 그러면 이런 걸 겪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회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 뭡니까? 사회 부적응을 하고 있다. 사회 부적응. 사회 부적응이 뭡니까? 사회라는 데는 뭐예요? 냉정한 곳이죠. 우리 집은 뭡니까? 집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잘못해도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내가 잘하면 또 응원해주고 이러면서 눈물 돌리고 막 이런 거. 사회 나왔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잘하면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반대로 못하면 꾸지르고 가르쳐주고 너 이거 왜 안 했어? 왜 해야지? 막 이런 게 사회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능력을 키워주려고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회는 되게 냉정한 곳이죠. 내가 사회에 나왔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나가면서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돈도 못 벌어요. 100만 원 벌다가 평생 100만 원 벌다가 끝날 수도 있어. 200만 원짜리 능력치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회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렇게 성장해 온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사회 규정과 룰을 따라가느냐? 그거부터 못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했더니 여기서는 뭐 기본적인 PC 업무를 해야 돼. 근데 나는 PC 업무가 싫은 거야. 요거 이렇게 해서 좀 이거 해보세요. 난 PC가 싫은 거야. 아, 저 PC는 제가 좀 원래 PC를 제가 좀 싫어해서요. 뭐지? 취직을 여기 했으면 PC를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지가 PC를 싫어한다는 얘기부터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놈 들어왔구나. 개념 없는 애가 들어왔구나. 자, 개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개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뭐 도덕성이나 인식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된 말이겠죠.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안 쓰는 거. 근데 이유건 뭐건 간에 내가 쓰기 싫으니까 안 쓰는 거, 그걸 가지고 개념이 없다라고 하죠.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개념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수가 필요로 하는 거나 안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거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고, 사회 부정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 융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수를 배려하고 내가 그 조직에 속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회 부정자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거의 사회 부정자들이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부정자에도 이제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준. 사회 부정자들도 수준이 있어요. 출석은 잘하는데 이 업무 하라 그러면 그건 또 하기 싫어해. 또는 출석 잘하고 업무는 잘하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그건 또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사회 부정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이 좀 순삭이 되셨습니까? 자, 본론 이제 결정이 아니고 마무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다.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는지. 자, 이런 걸 겪었어요.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가 혼자 결석 자주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다 오케이 하니까 애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애가 이렇게 학업과 군대까지 겪으면서 직장에서도 환영을 받지 않는, 개념이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결석
자꾸 하게끔 부모가 풀어놓고 오냐오냐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큰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에 갑니다. 저 트레이너 선생님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또는 PT 스튜디오에 40만 원에서 60만 원 돈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PT를 받으러 갑니다. 선생님, 대표님, 저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자,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안 먹고요. 점심 많이 먹고요. 저녁 더 많이 먹습니다. 저녁은 늦게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침을 드시기 시작하고 점심, 오케이, 직장 생활 하시니까 저녁 식사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아, 저는 저녁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저녁에 꼭 먹어야 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회원님, 자, 일주일에 우리 3번 레슨 하기로 했잖아요. 자, 3번 이렇게 꼭 나오시고 나머지 요일은 회사 생활 하시니까 좀 쉬시고 이러면 좋습니다. 레슨 없는 날 클럽에 가서 흔들고 피곤하니까 레슨 빠지고 결석해. 레슨 나오기 싫어서 조금 비가 내리고 울면 야근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결석을 합니다. 돈을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내고 PT를 받는데도 결석을 합니다. 진짜 야근? 회사별로 루틴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럼 2번.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야근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회식이 하나 생겼어? 3번 빠졌어? 근데 야근하고 회식 빠지면서 뭐 좀 날씨가 구린데 자기가 뭐 갑자기 뭐 스케줄이 잡혀서 빠진대. 결석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빠지고 또 빠지고. 점점 나는 이제 나가서 뭔가 힘들게 하는 게 나는 싫은 거야.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나가는 게 싫은 거야. 가서 힘든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렸을 때 싫어서 안 가던 거, 조금만 이상하면 안 가던 거, 그 못된 습관이 성인이 돼서 PT 스튜디오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는 말로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저 정말 잘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결석 안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등록을 하고는 뭡니까? 결석하고 운동시키면 조금 하는 둥 마는 둥 어우 선생님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자, 뭐예요?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다. 참 슬픈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제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다라는 이 주제와 제목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파헤치고 얘기할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거의 원초적인 기본적인 것 제외하고는 대뇌에 어떠한 정보라든지 판단 기준, 정보, 지식,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 이게 옳고 그름의 어떤 분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장기 때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잡아줘야지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단 융화가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나를 발전시켜서 내가 뭔가를 더 추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냅둬서 성인이 되면요, 회사 생활부터 말아먹고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원님, 다이어트 할 때 하루 3번 식사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안 드시면 기능 떨어지니까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갑상샘이라든지 이런 데 다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니까 적게 먹는다고 해서 지방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지방을 쓰는 시스템이 무마가 되기 때문에 지방이 안 쓰이고 오히려 더 활동을 하게 되면 단백질, 근육 내 단백질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을 적게 먹었을 때 뇌는 당만을 사용하는데 당이 적게 들어가니까 뇌에 공급되는 당이 줄어드니까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생리적인
호르몬 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기능적인 위라든지 소화 흡수,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병드는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걸 지키도록 과학적인 지식,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전해줘도 아이고 저는 저녁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먹어야 됩니다. 아우 저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자, 회원님 오늘 이렇게 하고 유산소 하고 가셔야 돼요. 아우 저는 오늘 못해요. 안 할래요. 가야 되겠어요. 뭐만 얘기하면 다 난데, 아니 돈을 내고 PT를 등록했어. 돈을 내고 헬스클럽에 등록했어. 그런데 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다 난데. 왜요? 그렇게 자랐거든. 그래서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19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너 대표들, 다양한 직종의 회원님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죠. 사업에 실패한 분들, 트레이너 한다고 하고는 트레이너 실패한 사람들, 다른 직업 가지러 간 사람들, 그리고 다이어트, 근육 키우기를 원해서 온 분들,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실패한 사례들의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결석이에요. 이 결석. 그 분이 결석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말로는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몸은 결석을 하는 그분의 성장 과정과 어렸을 때의 모습이 저의 눈에는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직위에 위치에서 직원을 뽑고 면접을 보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다 보면 얘가 어떤 애일까? 결석 잘하고 개념 없는 애일까? 이런 거부터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사회가 급변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빌런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해지고 좀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도 조금 그걸 데리고 가자 그랬다면 지금은 조금만 이상해도 같이 안 가려고 하고 쳐내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분들도 더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대로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는 회원님들도 예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실패하는 분은 실패할 이유가 더 확실해지고요. 목표를 이루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목표를 이루는 뭔가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없고 확실하게 다이어트 실패할 사람, 성공할 사람이 나눠지더라.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면 이 영상은 가치가 있는 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직위라든지 부와 명예를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뽑았던 놈이 맨날 결석하고 조퇴하더니 그만뒀어. 걔가 이렇게 해서 그런 애가 된 거겠구나. 못 고치겠구나. 검은 머리 사람, 동물, 검은 머리 동물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언들이 수세 기에 걸쳐서 나오죠. 다 동일한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결석을 자주 하는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다. 가벼운 주제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씁쓸한 겁니다. 한 인간의 삶이 개판이 되는 거죠.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또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아이가 커서 정말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또 영상 경청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랫동안 또 제2의 목화 유튜브 채널을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직 구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결석을 자주 하던 아이는 커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성인이 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